이 타임라인이 오늘의 주인공인 토마토의 정착 과정이다. 토마토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안데스 주변이 원산지다. 토마토의 가장 큰 특징은 빨갛다. 그냥 빨간 그 자체다. 리코펜이라는 색소 때문인데 인간은 이 붉은색을 보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어 식욕이 발생한다. 풀밭투성인 샐러드에 토마토를 얹어 놓으면 맛있어 보이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콜럼버스 이후 16세기부터 서서히 토마토를 알게 된 당시 유럽인들에게 감자와 마찬가지로 토마토는 처음 접하는 식품이었다. 빨간 그 자체인 식품을 처음 본 유럽인들은 식욕보다 독이 있지 않을까 더 걱정했고, 그래서 오랜 기간 관상용 식물로만 재배되었다. 그러다 17세기 말 정도에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먹기 시작했다. 당시 해당 지역은 나라의 형태를 띠지 않고 있었으며 스페인령에 속했다. 그만큼 부강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당연히 음식도 충분치 않았다. 즉 먹고 싶어 먹은 것이 아니라 극심한 기아로 어쩔 수 없이 역사상 최초로 토마토를 먹기 시작한 것이다. 자, 이태리, 나폴리 떠오르는 게 있다. 그렇다. 나폴리는 스파게티의 본고장이다. 그리고 당시에도 스파게티를 위한 기술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였다. 기존 스파게티 소스에 토마토를 얹은 것을 나폴리풍이라는 뜻의 나폴리타나로 불렀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토 소스가 버무려진 스파게티가 탄생한 것이다. 참고로 토마토 케찹을 기반으로 요리한 나폴리탄 스파게티는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이 개발한 음식이다. 또한 나폴리는 피자의 탄생지로 유명한데 극심한 기아로 먹기 시작한 토마토인 것을 감안하면 피자도 서민 음식임을 짐작할 수 있다. 18세기를 넘어가며 당시 노점에서 싼 값에 밀가루 반죽에 토마토를 얹어 팔던 것이 시작이다. 감자편 영상에서 19세기에 인구의 절반 정도가 미국으로 이주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들은 미국의 역사, 우주과학의 역사를 바꿔놓는 큰 역할을 했는데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케찹을 만들었다. 케찹의 어원 자체는 케치아프라는 고대 중국의 생선 액젓이 시작입니다. 이 케치아프가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며 케찹으로 불렸고, 아시아에서 케찹을 맛본 유럽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케찹을 재현하려 어패류, 버섯, 와일 등을 넣으며 만들던 조미료를 통칭해서 케찹이라 불렀다. 그런 상태에서 아일랜드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이 주변에 넘쳐나던 토마토를 활용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케찹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남미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토마토가 다시 북미로 넘어가며 아메리카 대륙으로 역수입이 된 것이다. 북미에 토마토의 보급에 힘쓴 사람은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다. 유럽 방문 후 토마토를 알게 된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에 보급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힘든 푸대접 시기를 넘긴 토마토가 지금 어떤 대접을 받을까? 유럽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변한다고 한다.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뜻이다. 토마토는 옥수수, 밀, 감자, 콩에 이어 6번째로 생산이 많은 작물이다. 그렇다. 옥수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물이다. 아무튼 토마토 스파게티와 토마토 피자의 발생지인 이탈리아의 토마토 생산량은 글로벌 5위다. 토마토 케첩을 대량 생산하는 미국도 3위밖에 안 된다. 뜻밖의 토마토 생산량 1위는 중국이다. 2위는 더 의외로 인도다. 인구수와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식물학적으로 식물의 열매를 먹는 것을 과일로 구분한다. 열매 이외의 부위를 먹는 식물을 채소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는 인간이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자연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다. 우리는 보통 과일을 디저트로 먹을 때 과일을 과일로 느낀다. 요리 재료에 들어가서 조리 단계를 거치면 채소로 인식한다. 요리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는 토마토는 둘 다로 봐도 무방하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구분이 19세기 미국에서 논쟁이 되었다. 재판을 받았으며 연방 최고법원까지 올라갔다. 법원은 디저트가 아니므로 채소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식물학적으로 과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채소다. 그건 그렇다 치고 왜 어쩌다 이 문제가 연방 최고법원까지 올라갔어야 했을까? 당시 미국은 채소에서 10%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과일에는 부과하지 않았다. 즉 공무원들은 채소라고 우겼고 수입업자들은 과일로 주장했다. 재밌지 않은가? 아직도 이 구분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본은 딸기나 멜론도 토마토와 함께 채소로 구분한다. 한국은 과채류로 구분한다. 식물학적으로는 과일, 식탁에서는 채소라는 뜻의 과채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참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 없는 구분인 것 같습니다. 토마토는 아무 상관 안 하는데 우리 인간끼리 잘났다고 난리네요. 이렇게 세상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 과정을 치열하게 거치며 해내는 것 뿐입니다.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강해지세요. Stay hard!